제34장 크나큰 돈은 넘실대는구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만물이 이를 믿어 살리면서도 그런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고 공을 이루면서도 그런 명분을 소유하지 않아 만물에 옷 입혀주고 길러주면서도 주인이 되지 않으니 늘 하고자 함이 없어 아주 작다고 이름할 수 있지만 만물이 이에 귀하는데도 주인이 되지 않아 아주 크다고 이름할 수도 있으리니 끝내 스스로 큰 것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크나큼을 이룰 수 있다. 대도는 범해라. 대도는 범해라. 기가 좌우여. 기가 좌우여. 만물 시지하여. 만물 시지하여. 이 생이 불사하고. 이 생이 불사하고. 공성 불명료하여. 공성 불명료하여. 의양 만물이 불의주하니. 의양 만물이 불의주하니. 상무욕하여. 상무욕하여. 가명어 소로되. 가명어 소로되. 만물 기원이 불의주하여. 만물 기원이 불의주하여. 가명 의대러니. 가명 위대려니. 이 기종. 이 기종. 불자의 대고로. 불자의 대고로. 능성 기대니라. 능성 기대니라. 대도 크나큰 돈은 범해라. 우리가 범람한다는 범자예요. 이게 물수변에 뱀사자. 그래가지고 큰 돈은 넘실넘실 되는구나. 그래서 기가 좌우여.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만. 너는 좌파다. 너는 우파다.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은 당신은 좌파, 당신 우파예요. 지금은 정말 이게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무슨 좌익적 사고다, 우익적 사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좋으냐, 아니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해도 가장 나쁘지 않은 길을 그러니까 덜 나쁜 길을 우리가 가는, 이제 그게 그 정치의 길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새 좀 많이 나타났던 적 있는데. 아니 이재명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이재명 씨가? 예. 거기서 이거 참 좋다 사고가.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어찌 보면 좀 우습거든요. 예. 이 만물이 시제하여 만물이 이를 믿어, 즉 돈을 믿는 거죠. 예. 만물이 이를 의지하여 이 생이 불사하고 무언가를 낳지만 그러나 그 낳는 일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사양하지 않아. 지금 우리 이 현실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이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이건 진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애를 낳지 않는데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제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 기본소득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거라면 선별적 복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복지 문제가 아니고 아예 태어나면 그냥 소득을 얻는 거예요. 또 늙으면 그냥 소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실업자면 그냥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사고, 그게 전에 같으면 전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었죠. 그 말이 되나, 불로소득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타고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선물로 기본소득을 받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노느라고 고생하신 그 어르신네들한테 당연히 기본소득을 주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 진짜 옳은 개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 그래서 만물이 이를 믿어서 나한테 그 낳는 일에 대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걸 해줘야 돼, 국가가. 예전에는 그냥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뭐를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워낙 힘이 이제 세졌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내놓아야 돼. 공성불명, 공을 이루지만 어떤 이름도 불명령, 소유하지 않아. 아니 산에 나무를 우창하게 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커다란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굳이 그렇게 내세울 필요도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히 그래야 돼요. 골짜기에 물이 딱 채워서 흘러내려가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나 이런 공을 세웠어 라고 어떤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할 때. 어제도 오신 두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추 선생님 같은 분을 지금 정부 같은 데서 이렇게 참모로 쓴다든가 강요로 쓰고 그렇지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나라 인재가 참 넘쳐나요. 제 얘기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나는 나의 몫이다. 지금 나는 노자라든가 채근담이라든가 맹자 이런 것을 지금 동영상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할 얘기는 이미 다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노인의 문제, 또 아기들이 적은 문제, 지금 노인은 늘어나고, 말하자면 이런 문제를, 그럼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노인네들을 아우슈비츠 보내가지고 죽일 거냐, 또 애들 안 난다고 해서 젊은 애들 막 강제로 결합시켜가지고 애 낳게 할 거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국가 정책도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왜? 예전에는 그런 문제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니들 애 낳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 애 잘 낳았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철저히 국가가 애기 낳았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달에 10만 원씩 5세까지 준다든가. 맞아. 100만 원씩 줘야지 10만 원 갖고 낳았어요. 아니 그렇지만 없는 사람 입장에서 10만 원도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연금 그렇게 해서 20만 원이죠, 30만 원이죠, 그렇게 딱 주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고 다 모든 걸 개인이 애들 키우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이게 다 돈 아니야, 이게.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왜 애를 안 낳냐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애를 낳아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거 굳이 애들 낳지 말라고 해도 쑥쑥 잘 날 겁니다. 예. 낳지 말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이젠 국가가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거고, 이 의양만물이 부르주아니, 만물에게 우이는 옷 입혀주는 거고, 양이라는 건 영양을 공급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옷 입혀주고 그리고 길러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도가 주인 노릇을 하냐? 안 해. 만물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들도 주인 노릇을 안 해. 그냥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 이 되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만 뭐 해도 막 내세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 이 하는 일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지금 추만호가 어디에 막 나가가지고 뭐하고 돈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재 여기 공부하고 같이 하는 거 잘 정리하고 이것도 제가 최근에 깨가 나서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이라도 그냥 잘하는 게 이게 제 일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상무욕하여 늘 어떤 하고자 하는 바가 없어요. 자기가 일부러 하고자 하는 바가 없어. 내가 물을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내가가 야 이걸 한번 산 위로 올려볼까?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늘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어. 그냥 자연의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명오 소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어떤 존재야. 작은 그런 것이라고 가명 우리가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만물 기원이 부르주예요. 그 도라는 거로 모든 만물이 다 거기로 전부 다 기위 돌아가. 그런데도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그래서 우리가 가명의대예요. 우리가 정말 그것이야말로 이름 없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크다고 우리가 가명, 이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크다고 우리가 규정 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자를 도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가명위 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앞에 대자 때문에 가명은 소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의 그 어법은 작다 크다예요.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 전체는 다 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어디다 도를 붙여도 다 말은 되는 거죠. 어디다 붙여도. 예. 그래서 이 만물이 하는데도 주인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것이다. 정말 큰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명, 이름 지어줄 수 있다. 또는 규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종 불자의대고로 그것이 끝내 불자의대 스스로 크다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언제고 이렇게 그게 자기 자신을 크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능성기대요. 그러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어. 뭐를? 그 큰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쫀쫀한 녀석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딱딱 지켜야 되는데 잘 못 지켜요, 제가.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쫀쫀하다고 하는 걸 느껴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태산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산은 한 줌의 흙을 사양치 않아서 태산이 되는 거고, 바다는 한 조롱박의 물, 고까지 거 이런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바다를 이룬다는 거. 야, 그런 거 보면 참 부끄러운 거죠, 저 자신이. 이게 내가 바다와 같이, 내가 태산과 같이 말하자면 그런 흉금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읽었으니까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각기 한 문장씩 우리가 좀 시켜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총필 씨가 노자는 하기로 했으니까, 대도는 범해라 기가자고 한번 해보셔요. 너무 짧나요? 아니면 짧으면 아니, 다 근데 하셔도 이건 되고.
선생님께서 이미 다 설명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렇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도 했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하시기 전에 하기 전에 그렇죠. 하라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한 소절씩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틀린 거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였었죠.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난 그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틀린데 지적하시고 또 보충 설명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예. 뭐 제가 틀린 거 지적할 게 있겠어요. 좀 빼놓은 거 보충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또 읽어보실래요? 후주 세종은 번진에 있던 시절에는 능력을 감추기에 힘썼으나 즉위에서는 고평에서 침략군을 격파했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영웅답고 용맹함에 감복하였다. 군사를 거느려 호령할 때에는 명확하고 엄격하여 아무도 감히 범접하지 못했다. 성을 공격하여 대적할 때에는 화살과 돌이 옆에 떨어져 사람들이 모두 낯빛을 잃어도 세종은 얼굴빛을 변치 않았고 위기에 처하여 방책을 세울 때에는 사람들의 의표를 찔렀다. 또한 백관을 다스리는 데 힘써 장부에 넘치는 것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았고 간사한 자를 색출하고 숨은 인재를 발굴했으며 듣고 보는 것이 귀신처럼 밝았다. 한가할 때에는 유자를 불러 전대의 역사를 읽게 하여 대의를 따지고 헤아렸다. 성품이 음악과 진귀한 물건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늘 말하기를 태조는 왕중과 왕은의 악함을 양성하여 군신 간의 구별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하들에게 허물이 있으면 면대하여 힐책했고 뉘우치면 용서했다. 공이 있으면 후하게 상을 주었고 문신과 무신을 고루 써서 각기 그 능력을 다하게 하였으니 사람들은 명석함을 두려워하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적을 쳐부수어 땅을 넓힐 수 있었고 향하는 곳마다 가로막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법을 쓰기를 너무 엄하게 하여 신하들의 맡은 바 일이 조금만 거행되지 않아도 왕왕 극형에 처하기도 하여 비록 재간과 명성이 본디 있더라도 용서하여 풀어주지 않고는 이내 곧 후회하곤 했다. 말년에는 점점 너그러워져 승하한 날에는 멀거나 가깝거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사모하였다. 통감의 저자 사마광도 서경의 무편 무당 왕도 탕탕과 대방 외기력 소방 회기덕이란 어구를 빌려 후주 세종을 애교면에서 큰 나라는 그 힘을 두려워하고 작은 나라는 그 음덕에 젖으며 내정 면에서 사적으로 치우치거나 편당을 만들거나 하지 않는 호호탕탕한 왕도 정치를 구현한 인물에 가깝다고 극찬하였다. 그러므로 노자는 크나큰 돈은 넘실대는구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끝내 스스로 큰 것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크나큼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통감 저료를 이제 저 혼자서 쭉 읽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읽다가 이 후주 세종을 만났어요. 이 항목을. 그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인물이 있나 역사에? 제가 제가 이제 사학과를 나왔으니까 중국사도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주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뭐 선생님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겠지만 제 기억에는 잘 없어요. 여기서 후주라는 건 당나라 이후 후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역사 쪽에 그러시네. 벌써 당 이후를 얘기할 정도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 되게 말하자면은 놀라운 인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통감의 저자 사마강이 굉장히 인색해요. 평가가 보면. 근데 이런 사마강이 무지 인색한 사람이
후주 세종을 이렇게까지 평가해서 되게 놀랬던 거죠. 그리고 실제 내용도 보면 대단해요. 이게 어떤 때냐면요.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가 이어져요. 그리고 이 5대가 지나면서 이제 송이 건국되죠. 이 지금 여기 나오는 후주는 바로 이 5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전에도 이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후자를 붙여요. 앞에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후라는 말을 쓴 건 아니죠. 당, 양, 당, 진, 한, 주인데 그 이제 후대에는 이걸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런 거. 바로 여기 후주 세종이에요. 그리고 벌써 세종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다르죠. 세종이라는 그런 시호는 굉장히 좋은 시호거든요. 우리 조선조 세종임금처럼 이 세종이라는 시호는 진짜 좋은 그 호거든요. 그래서 후주 세종이라는 인물을 전 발견한 거예요. 이 통감 조류를 보면서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또 저번에 이 노자 훨씬 앞쪽에 그 조조에 대한 발견. 그러니까 조조 같은 경우도 이 통감 조류에서 보면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조조는 되게 말하자면은 난세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평정한 그 새로운 길을 연 아주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사실 조조도 저 후주 세종의 경우에는 더 뛰어난. 근데 그럼 우리가 궁금할 거예요. 왜 이렇게 후주 세종처럼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있었는데 왜 이 송나라 로 넘어갔는가? 그건요. 후주 세종이 죽고 나서 아이가 그걸 왕에게 받아요. 그 황제의 자리를. 그러니까 받으니까 그 아래에 있던 조광윤이가 그 송나라 조광윤이가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 만약에 후주 세종이 그 죽어도 자식이 좀 이렇게 좀 성인의 자식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후주의 세종이 살아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주나라라고 했겠죠. 송과는 다른. 그리고 이 송나라 같은 경우 철저히